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맨시티 원정에서 이번 시즌 두 번째 퇴장이 나오며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포인트를 같이 짚어보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번 경기 라인업과 세 군데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부진했던 제주스를 빼고 다시 트로사르를 투입하며 트로사르 하베르츠 투톱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이트가 경미한 무릎 부상으로 벤치 스타트를 하며 팀버가 우측 풀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팀버가 우측 풀백으로 자리를 옮겨 비워진 좌측 풀백은 칼라피오리가 첫 선발 출전을 하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경기 초반 맨시티의 압박을 풀어내지 못해 라인을 내리는 장면은 있었어도 의외로 맞불을 놓으며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트로사르의 퇴장 이후 사카를 빼고 화이트를 넣으며 5백과 6백으로 가며 수비적인 운영을 해서 리드하는 상황을 최대한 지키고자 했습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퇴장당하는 그 선수 덕분에 10명이서 플레이하는 게 나름 익숙했던 아르테타입니다. 켈리는 출전 전에 경고를 받고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쉽게도 경기 종료 직전 실점하며 승점 1점에 그쳤지만 10명이서 최대한의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첫 선발 출전, 그것도 맨시티 원정에서 엄청난 원더골을 만들어낸 칼라피오리입니다. 파티가 빠르게 프리킥을 처리해 마르티넬리에게 롱패스를 합니다. 마르티넬리는 무난하게 박스까지 진입 후 비어있던 칼라피오리에게 공을 내줍니다.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왼발 인사이드로 밀어차며 말도 안 되는 중거리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 골의 예상 골 값은 무려 0.0이었다고 합니다. 첫 골을 넣고 감독한테 달려가는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셉트 후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팀버와는 다른 유형의 선수라 아스날에게 새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비뉴에게 살짝 고전했는데 칼라피오리가 무릎에 큰 부상이 있었어서 그런지 민첩한 동작,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뒤를 돌거나 좌우로 많이 흔드는 드리블러들을 상대할 때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르티넬리가 수비 가담을 많이 와줘서 사비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격 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칼라피오리, 수비 가담이 적극적인 마르티넬리 조합이 생각보다 좋아 보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심판이 너무 주목받고 싶어 한다며 저격성 인터뷰를 꽤 세게 했는데, 물론 저도 불만이 있지만 징계 위험이 있으니 돌려 말하는 법을 아르테타에게 배워왔으면 합니다. 다시 선발 출전의 기회를 얻은 트로사르입니다. 역시 선발의 트로사르답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워커가 아스날의 패스를 끊어내고 사비뉴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트로사르가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이 모두 지나고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 1분까지 지난 상황에서 트로사르가 파울을 합니다. 올리버 주심이 파울을 선언했지만 트로사르는 휘슬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멀리 걷어내 버립니다. 시간 지연으로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트로사르가 반응할 수 있었던 시간은 0.84초에 불과했고, 이전 상황에서는 아스날이 프리킥을 하기 위해 세워놓은 공을 도쿠가 차버리며 시간 지연을 했지만 주심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라이스 퇴장 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은 일관성 있는 판정을 내리던가 차라리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르테타는 컨퍼런스에서 공을 걷어차지 말라고 했다, 공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우리는 공 없이 플레이할 거다 라고 할 정도로 판정에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최근 부진했던 마르티넬리였지만 이번 경기는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다소 불안했던 칼라피오리와 함께 사비뉴를 잘 막아냈고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며 18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10명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윙백 역할을 맡으며 수비도 하고 공을 잡았을 때는 역습의 선봉장이 되어 먼저 달려나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건 사실 아스날 얘기는 아니라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홀란드가 아르테타에게 스테이 험블이라고 했습니다. 비격을 하자면 겸손해라가 맞지만 그건 보통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지,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팀 감독한테 하는 상황에선 깝치지 마라, 기어오르지 마라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후 제주스가 와서 홀란드를 말리며 부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홀란드는 제주스의 몸에 손을 대며 어쩌라고 광대새끼야 꺼져 라는 말을 하며 본인부터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화이트가 노려보는 장면도 있었고요. 동점골 이후 마갈량이스의 머리를 맞추기도 했는데 명상 세리머니만 하지 말고 진짜 명상으로 본인을 제어하는 법부터 찾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카라바오컵 볼튼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원정을 다녀오고 10명이서 경기도 치렀기 때문에 볼튼전에서 제대로 휴식을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로테이션을 돌리고 싶어도 마땅한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라인업에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더하면 로하스, 스켈리, 헤븐, 키비오르, 니콜스, 라이스, 조르지뉴, 완예리, 스털링, 제주스, 카비아입니다. 라야와 세포드는 약간의 부상이 있고 네투는 본머스에서 이미 카라바오컵에 출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소년에서 경험이 많은 로하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은 최근 고생이 많기 때문에 전원 휴식을 주는 게 좋아 보이고 중원은 완예리에게 기회를 주면서 퇴장으로 한 경기 쉬었던 라이스가 뛰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공격진은 트로사르가 징계로 나오지 못해서 뉴스에서 활약 중인 카비아가 나와줬으면 합니다. 이 실점을 했지만 팀의 상황이 좋지 않고 9개의 선방을 해내며 실점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오랜만에 뛰는 우측 풀백임에도 움직임이 자연스러웠고 도쿠를 잘 막아냈습니다. 살리바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한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라인을 못 맞췄고 위험한 구역에서 프리킥 찬스도 내주며 경기 초반에는 불안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중요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원더골을 넣었지만 수비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선발 출전임을 감안하면 괜찮았습니다. 아쉬운 모습들도 있었지만 좋은 수비들을 보여줬습니다. 트로사르 퇴장 이후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며 중거리 슛 제어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팀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하프타임에 교체됐습니다.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트로사르 퇴장 이후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쉽지 않았던 찬스였지만 찬스 하나를 날렸고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0%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많은 경합에서 적극적이었고 수비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부상으로 벤치 스타트를 했지만 팀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출전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없었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마르티넬리만큼의 수비를 보여줄까 싶었는데 베르나르도 실바를 완벽하게 막아내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깡 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쁘지 않았지만 출전 시간이 짧아 점수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라야, 워스트는 트로사르입니다. 아쉬운 판정과 막판 동점골로 아쉽게 승점 1점만을 챙겨왔습니다. 맨시티에게 2년 동안 무패인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고 이번 경기를 통해 팀이 더 단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홈 4연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